안녕하세요, 김승입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C 언어 실습을 하면 가장 많이 하는 예제 중에 하나인 성적 처리, 간단한 뭐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점수 받아서 총점 내고 평균 내는 뭐 이런 간단한 성적 처리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차피 컨트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버튼을 눌렀을 때 발생하는 이 on 커맨드와 그죠? 메시지 맵을 등록하고 그 다음에 이 onCommand라는 함수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추가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버튼 누르면 wm_command라는 메시지가 응용 프로그램한테 전달되거든요.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처리하는 함수를 제가 미리 하나 등록해 놨습니다. 이거 우리 저번 시간에 제가 다 소개했던 내용이라 여기까지 해놓고 되었다는 가정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게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우리 바로 직전 강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 제 책에서도 설명드리지만 뭐 성격 처리 같은 거 하려면 배열 쓰거나 연결 리스트 쓰거나 막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이제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이 넘어오면 뭐 리스트 박스 같이 어제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그 리스트 박스 같은 게 이미 더블 링크드 리스트로 되어 있는 컨트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트롤을 이용하면 연결 리스트 같은 개념 복잡하게 쓰지 않고 그냥 바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항목수에 제한 받지 않고 그냥 작업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한번 실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트롤 따라서 어떻게 이제 성적 처리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지. 자, 먼저 지금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실행되냐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좀 또 크기 정해져 있고 바탕화면 이제 하늘색으로 되어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제목만 제가 이렇게 바꿔놨고요. 자, 한번 볼까요? 이제 위에다가 자기가 지금 입력받을 문자열이 필요하겠죠. 입력받을 항목들, 그죠? 보통 이제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이름 한번 정해볼까요? 출력해야 되니까 문자열을 사용자한테 뭘 입력을 하는 걸 출력해야 되니까 타이틀 쓰라고 할까요? 여러 개니까 몇 가지일지 모르니까 이렇게 처음에 잡아놓고 여기다가 이름, 그다음에 학번. 늘상 하던 거랑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뭐 국어, 아이고 국어 계속 이거 불편하니까 영어, 수학, 총점, 평균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국어, 영어, 수학, 그죠? 이거 총점, 아이고 총점, 평균 이렇게 7개네, 그죠? 7가지.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화면 출력해야 되겠죠. 한번 출력해 볼까요? 이거 이제 폼을 돌면서, 그죠? 이게 위치를 잡아서 출력해야 되니까 7가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아이고, 글로가 따라갔지? 그래서 이렇게 출력하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문구 출력할 때는 프린트프 말고 텍스트 아웃 쓰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텍스트 아웃. 그 다음에 위치가 컨트롤이 앞에 살짝 밀려 나오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19 정도 하고 I 하고 폭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주셔도 돼요. 저는 60 정도 주겠습니다. 높이는 이제 위에서 나중에 버튼이 있으니까 조금 더 길게 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I 먼저 그 출력해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중에 좌표가 제일 문제인데 이거는 좌표는 사실 자기가 이렇게 한두 번 컴파일하면서 맞춰보면 다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가 아니라 다들 그렇게 해요. 처음 할 때 이거 어떻게 맞추지 이렇게 하는데 몇 번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 알아서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부담스럽더라도 처음에 따라 하시고요. 이 좌표를 조금씩 바꿔보면 이제 그런 감이라는 게 옵니다. 이 값을 잡고 이제 바꿔보면 이제 이동을 할 테니까. 자, 한번 볼까요? 빌드 됐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쭉 나오죠. 근데 이제 검은색 거로 지금 기본으로 찍히니까 잘 안 보이죠. 이 색깔에서는. 그래서 일부러 좀 바탕색을 이렇게 준 겁니다. 자꾸 바꾸라고. 안 바꾸면 이게 실습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색깔을 살짝 바꿔볼게요. 색깔도 바꾸고 기본 글자체도 좀 바꿀게요. 어차피 색깔을 한 가지만 주면 되니까
색깔은 셋 텍스트 컬러. 그죠? 색상을 바꾸겠, 텍스트 색상을 바꾸겠다는 뜻이죠. RGB에서 거의 하늘색인데 흰색에 가깝게 강하게 좀 밝게 해줄게요. 그죠? 218에 248, 248 이렇게 하면 이제 하늘색이죠. 그죠?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자, 이렇게 거의 흰색이 보면 흰색이라 느끼겠죠. 그죠? 거의. 근데 이제 글자가 좀 약하네요. 그죠? 글자도 강하게 좀 글꼴을 바꿔볼게요. 글꼴 바꾸는 건 셀렉트 퍼펙트 하죠. 폰트 오브젝트 하고 이번 맑은 고딕 쓸게요. 맑은 고딕. 글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셔도 돼요. 강조체로 주겠습니다. 20 크기의 강조체. 여기 이제 글꼴 이름이고요. 그죠? 글꼴 크기, 글자 크기고요. 그다음 요거는 강조체. 0 하면 일반으로 나오고 1로 하면 강조로 나옵니다. 자, 볼까요? 이렇게 좀 확실히 좀 잘 보이죠? 맑은 고딕으로 볼드 주면 확실히 글자는 잘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입력해야 될 것 쭉 나오는 거죠. 그죠? 아, 근데 지금 총점 평균은 안 해도 되겠네요. 이거 5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5가? 그죠? 왜냐면 입력은 5가지라면 제가 저거는 나중에 출력 다 할 때 쓰려고 미리 다 넣었고요. 근데 실제 우리가 사용할 때는 입력받을 때는 5가지만 입력받으면 되잖아요. 사용자한테 이름, 학번,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입력받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출력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그 이제 입력받을 사용자한테 우리 뭐 C언어 콘솔로 할 때는 스캔F 갖고 입력을 다 받을 텐데 지금은 스캔F가 아니라 우리 에디트 컨트롤을 이용해서 받을 겁니다. 에디트 컨트롤을 쓰려면 크리에이트 에디트 배웠죠? 저번 시간에 크리에이트 에디트 하고 이제 좌표가 나오면 되죠. 좌표는 위에 거랑 맞춰서 따라가면 돼요. 요 좌표랑 Y만 좀 다르겠죠. 따라가면 되는데 앞으로 조금 더 나오는 게 에디트가 더 안정적으로 보이니까 더 앞쪽에서 출력할게요. 얘는 19에서 출력하는데 얘는 12 조금 더 글자보다 앞에 출력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그 텍스트보다 아래쪽에다 출력할게요. 지금 텍스트가 두 개인데 옆에다 출력하면 또 맞추기 힘드니까 텍스트 아래쪽에다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99가 아니라 32 하고 폭은 60으로 시작했으니까 60 단위로 넘어가니까 그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러면 56 폭이 56 22 이 폭이 당연히 얘보단 작아야 됩니다. 얘보다 커지면 어떻게 돼요? 얘보다 얘가 커지면 에디트끼리 겹칩니다. 그죠? 뭐 겹치고 나중에 어떤지 궁금하시면 직접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바꿔보시면 아 이게 겹쳐서 안 되는구나 하는 거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경험에 의해서 알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숫자 바꿔보면 되죠. 높이는 22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id는 1000번부터 해서 계속 일씩 증가하게. 지금 i가 0부터 5까지 증가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 에디트는 1000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001번, 1002번, 1003번 이렇게 에디트 값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특별한 속성 줄 거냐 안 줄 거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게. 그리고 여기다가 뭐 홍길동 하고 학번에 뭐 적어주시고 국어 성적, 뭐 영어 성적, 수학 성적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나중에 매번 이렇게 입력하는 게 테스트할 때 엄청나게 짜증이거든요. 계속 다시 입력하려면. 그죠? 그래서 보통은 여기 입력해놓고 쓰기도 하는데, 그럼 또 값이 안 바뀌면 그것도 테스트할 때 좀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을 제일 쓰냐면요. 제가 이제 20인 30일 미리 만들어 놨는데, 저게 값이 입력되도록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는 테스트 이런 거 할 때 매번 이렇게 아까처럼 손으로 입력하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누르면 값이 나오게. 그죠? 이렇게. 랜덤하게 값이 바뀌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죠? 이렇게 테스트 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 냅두고요.
예, 작업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것들을 이제 그 성적을 어딘가 출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성적 출력해야 되는데, 아, 버튼부터 필요하겠네요. 요거 이제 입력하겠다 하는 버튼이 하나 필요하겠죠. 여기 옆에다가 이 위치에다가 버튼 하나 해놓을게요. 추가 뭐 이런 버튼 하나, 성적 추가 이런 버튼 하나 만들어서 그 버튼 누르면 여기 리스트 박스를 제가 하나 만들 거거든요. 리스트 박스 만들어서 요 성적이 그 리스트 박스에 쏙 들어가게 그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버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버튼은 크리에이트 버튼, 아이고, 크리에이트 버튼 하고 여기 이제 이름 들어가야 되죠. 성적 추가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위치가 생각해 보세요. 여기 12곱 더하기 60 했는데 i가 최대 4까지 나오죠. 4, 6 하면 240이죠. 252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아니구나. 그죠? 근데 자기 마지막 것도 들어갔으니까, 그죠? 마지막 게 들어갔으니까 실제로는 5개가 만들어지니까 60 마지막에 들어가면 요거까지 더 포함되지 않을까. 하나 더 있다고 보시는 게 낫겠죠? 그러면 5개니까 300이네요. 그죠? 312 정도 되겠습니다. 310인데 옆에 조금 띄우고 해야 되니까 336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25. 버튼이 조금 더 크거든요. 에디트보다. 그 다음에 88. 폭은 88로 할 거예요. 더 크게 해주셔도 됩니다. 높이가 아니죠. 이거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리고 높이는 30을 넣습니다. 그리고 버튼은 여기 이제 버튼이 1000번부터 1005번까지 그죠? 1004번까지 됐을 텐데 그럼 1005번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뭐 버튼이 에디트가 더 만들어질 수도 있고 중간 컨트롤이 더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이제 에디트 컨트롤들은 좀 구분하기 위해서 번호를 좀 크게 주시는 게 나아요. 저는 뭐 한 10개 정도 띄워서 1010번 이렇게 주겠습니다. 이게 뭐죠? 입력한 성적을 리스트 박스에 추가할 버튼 생성. 그리고 얘는 성적을 입력할 입력할 정보 이름을 출력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옆에 이제 버튼이 이렇게 이쁘게 생깁니다. 이렇게, 그죠? 요거 누르면 이제 리스트 박스에 싹 들어가면 돼요. 근데 리스트 박스에 출력할 항목은 입력은 이름, 학번,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받았는데 리스트 박스에 출력할 때는 거기에 총점에다가 평균까지 더 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이제 사용자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그거 출력할 수 있도록 요거를 한 번 더 돌려서 요 밑에서 반복문 하나 더 쓸게요. 순서대로 쭉 생각나는 순서대로 쭉 하시면 돼요. 요거 이제 다시 7로 바꾸고요. 높이는 65 그죠? 여기가 25에서 30까지면 버튼 아래쪽 높이가 55 정도 되는데 거기서 한 10 정도 띄어서 65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이렇게 맞추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하다 보면 다 맞춰집니다. 이거 위에 쓴 거 보면서 순서대로 대충 머릿속에서 간격 같은 거 계산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신기해 보일 수도 있는데 하다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출력할 정보. 그죠? 이렇게 출력하는 것부터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럼 이렇게 이제 입력은 위쪽에다가 이렇게 나오고요. 밑에 이제 출력할 이름, 그러니까 타이틀명이죠. 타이틀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됩니다. 그럼 요 밑에다가 이제 리스트 박스만 하나 만들면 되겠네요. 리스트 박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다가 크리에이트 리스트 박스. 아이고. 하고 여기에다가 위치를 앞에 10 정도 여백 주고요. 지금 제가 여백은 다 10으로 공통으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산하기 편하시라고. 위에서 내려오는 거는 여기가 65까지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한 10, 20 정도 주면 85죠.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여백 주겠습니다. 너무 붙으면 글자랑 너무 붙으면 안 이쁘거든요. 물론 그건 한번 해보시고 원하는 거 85가 아니라 90 정도 줘야 되겠네요. 그죠? 그죠? 90 주고 그 다음에 440 폭은
그 440원 여기 보시면 알죠? 요거 폭이 460인데 왼쪽 오른쪽 마진 10%씩 주면 440이잖아요. 그래서 440 주시고 이것도 몇 번 맞춰보시면 아십니다. 그리고 높이는 남은 것만 쓰면 되니까 한 200 정도 주시고 이제 컨트롤 아이디는 1011번 위가 1010번 줬으니까 이렇게 줄게요. 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예, 이제 모양을 대충 갖췄죠.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성적을 출력하면 이렇게 성적 입력하고 성적 추가 누르면 요 성적에 평균하고 총점이랑 평균 추가해서 요게 이제 탁 나오도록만 하면 됩니다. 좌표 계산은 이제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건 제가 보여드리고 또 할게요. 여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글꼴이 그 우리가 출력할 때 공백하고 뭐 숫자 1과 숫자 2가 굵기가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죠? 생각해 보세요. 숫자 1과 여기 1은 있나? 숫자 1이 있나? 숫자 1 굵기랑 숫자 6 굵기만 봐도 서로 굵기가 서로 다르잖아요. 6이 훨씬 두껍죠. 굵기라는 게 뭐냐면 1, 6이 있으면 1은 요거밖에 폭이 안 되지만 그죠? 6은 더 크잖아요. 양쪽 폭이. 그래서 이 자폭이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글꼴이 있고 같지 않은 글꼴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컨트롤에 쓰는 글자체가 뭐냐면 굴림이라는 글자체를 쓰거든요. 컨트롤 안에 굴림 쓰는데 굴림은 이 자폭이 다름을 허용하는 글자체고요. 굴림체를 쓰면 자폭이 똑같게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1이나 6이나 그럼 1, 0쪽에 여백을 더 줘가지고 1과 6이 동일한 크기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채자 붙은 글꼴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본으로 굴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제 성적 처리 같은 경우는 이쁘게 딱 일자로 정렬돼야지 보기 좋은데 굴림을 쓰게 되면 그게 좀 이쁘게 안 나와요. 그래서 보통 굴림체를 많이 쓰는데 일단 안 좋은 걸 한번 보셔야 되니까 보고 나서 제가 한번 수정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우리가 버튼 눌렀을 때 버튼 1010번 눌렀을 때 작업하면 되죠. 그럼 여기다가 버튼 이제 눌렀을 때 이제 이 아이디로 들어온다고 했죠. 그럼 이렇게 해서 다른 것도 더블링 커멘트 메시지를 발생하는 컨트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다 그러니까 버튼만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죠? 조건을 써야 됩니다. 여기다가 성적 추가 버튼이죠. 우리가 성적 추가 맞죠? 예, 성적 추가 버튼 누른 경우 이제 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제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그 5개에 만들어진 컨트롤에 있는 값을 하나씩 다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름부터 받아야 되겠네요. 캐릭터 이름을 저장해야 되니까 그죠? 한 16 정도 더 커도 되고 더 적어도 되고 여기 이제 이름을 받는 거를 저번 시간에 안 했구나. 문자를 저번 시간에 정수값만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get int data from control 같은 함수를 썼었는데 문자를 받을 때는 get control name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컨트롤의 이름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컨트롤의 이름이라는 게 컨트롤 안에 적혀 있는 그 문자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고 제일 앞에 있는 게 1000번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find control 1000번에 있는 문자를 갖다 달라라는 거고요. 여기다가 16. 그러니까 이 배열에 그렇죠. 이 배열에 16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컨트롤에 있는 그 문자열을 읽어서 여기 복사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1000번 아이디를 가진 그러니까 에디트 컨트롤 제일 앞에 있는 게 1000번이죠. 1000번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그 에디트 컨트롤에 적혀 있는 내용을 16 크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배열에다가 복사해 달라. 그러니까 거기 입력한 이름을 여기 이제 이 배열에다 넣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받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입력한 이름을 넣는 게 이제 get control name이고요. 그 다음에 다 네 가지는 다 정수값입니다. 그죠? 학번도 보통 정수고 국어, 영어, 수학 성적 다 영어잖아요. 그 숫자잖아요. 그래서 그 값을 쭉 받을 거예요. 뭐 배열 써서 반복문 돌려도 되는데 저는 하나씩 받을게요. 여러분들 실습할 때 이게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명이 명확한 게 나으니까 get
get int data from control, 그죠? 이렇게 쓰고 여기 1001번,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얘가 학번을 넣는 거죠. 학번. 그 다음에 똑같은데 여기다가 국어, 그죠? 1002번이 국어잖아요. 국어 성적, 그죠? 국어 성적. 그 다음에 영어 성적, 그 다음에 수학.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다가 3, 4. 아이고. 3, 4. 영어, 수학. 자, 이렇게 했고요. 이제 이렇게 하면 끝났는데, 입력받은 건 5개 다 받았잖아요. 문자열로 하나 받고, 문자열 받는 게 좀 독특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영어, 수학, 학번,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받고,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출력할 때, 총점과 평균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총점은, 토탈이라고 할까요? 하고, 여기다가, KOR, 더하기, ENG, 더하기, 매스. 이렇게 해서, 총점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 평균은 플로트로 해도 되는데요. 그냥 더블로 할게요. 뭐 간단한 예제니까. 여기다가 토탈 나누기 3.0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게 플로트를 하게 되면 정수하고 플로트 크기가 같기 때문에 또 타입 변화를 여러 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플로트를 쓰고 싶으면 여기 3.0F가 돼야 되고요. 그럼 얘가 정수고 얘가 실수인데 4바이트로 크기 같잖아요. 인트랑 플로트가. 그러면 이제 또 경고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앞에 또다시 이렇게 형 변화를 해줘야지 경고 없이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연산이니까 제가 더블로 한 겁니다. 꼭 더블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없습니다. 뭐 플로트를 아까처럼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평균 이렇게 미리 다 계산을 했어요.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요거를 한 개의 문자열로 만들어서 리스트 박스에다 넣어주면 돼요. 이제 뭐 시어너 같은 콘솔에서 하면 프린트F 갖고 그냥 작성해서 화면 출력하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프린트F로 화면 출력하는 게 아니니까 리스트 박스에 하나씩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문자열로 구성해서 문자열을 이제 관리하는 컨트롤이니까 리스트 박스가 문자열로 만들어서 리스트 박스에 넣어주면 돼요. 이제 문자열로 만들려면 문자열 저장될 또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한 128 더 크게 줘야 되나? 이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뭐 더 크게 주셔도 되고요. 자, 우리가 printf랑 비슷한데 화면에 출력하는 게 아니라 문자열로 만드는 함수가 sprintf라는 함수가 있다고 했죠. 언더바 s가 주겠습니다. 요 함수 쓰려면 그죠?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에도 넣어야 되고요. 이렇게 먼저 이쪽에다 넣어야 됩니다. 요 인클루드보다 위쪽에 넣어야 돼요. 그 이유는 저번에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printf 디파인에서 쓰는 루틴이 여기 있기 때문에 얘보다 먼저 넣어야 적용됩니다. sprintf 자, 아이고. 자,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배열 str 쓰고 128 크기 적어주고 그 밑에다가 알고 싶은 걸 써면 되죠. 이렇게 언더바이스가 이제 SDL 정책 적용하는 거죠. 이것도 처음 시작할 때, 이 강의 시작할 때 제가 SDL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거 내용 보시면 됩니다. 왜 써야 되는지는. 그리고 이제 요거 배열 크기 적고, 배열 문자열, 그러니까 우리가 구성된 문자열 저장될 공간이죠. 그걸 배열로 활용했고요. 그다음 128 크기까지 쓰겠다. 안전을 위해서 걸고, 그 다음에 쓰면 됩니다. 우리가 출력할 거를 한번 또 따져보면, 이름 출력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학번 출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 총점, 그 다음에 평균, 퍼센트 F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됩니다. 출력 대상 한번 적어볼까요? 이름, 학번,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총점, 그 다음에 평균,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 이제 문자열이 그럼 여기 구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구성이 될 거고,
요거를 이제 리스트박스에 추가만 해주면 됩니다. 그럼 리스트박스 추가하려면 리스트박스 주소 알아야 되기 때문에 포인터 p 리스트박스는 1011번이죠. 하고 이제 리스트 박스 언더바 인서트 스트링 하고 여기다가 우리가 얻은 주소 있죠? 요거 써주고 콤마 위치는 맨 뒤쪽으로 그냥 넣을게요. 추가는 순서대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라면 제일 뒤쪽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여기다가 구성된 str을 커서는 설정하는 게 낫겠죠. 이렇게 0을 하면요 입력했을 때 자동으로 마지막에 추가된 게 선택이 안 되고요. 1을 넣으면 자동으로 뒤에 선택해서 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을 하는 게 지금 나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이게 너무 기니까 이거 좀 낮출게요. 나중에 제가 또 작업해서 올릴 때 또 잘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하고 여기는 여러분들은 한 줄로 쓰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나중에 편집할 때 불편해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등록하고 하면 될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제 거진 돌아갈 겁니다. 자, 순서 추가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요. 눌러서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뭔가 들어갔는데 칸이 안 맞아서 답답하죠. 좀 이렇게 그죠? 답답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좀 짜증나는 작업이긴 한데 이걸 맞추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렇게 프로그램하면 콘솔이랑 별 다를 게 사실 없죠. 그래서 엄청 짜증납니다. 근데 일단 짜증나는 것도 처음에는 한번 해보고 왜 안 좋은지를 알아야지 더 좋은 방법 찾아갈 거 아니에요. 보통 제가 이제 알려드리면 이제 이름이 너무 딱 붙어서 나오면 좀 그렇죠. 그래서 8S 이렇게 좀 폭을 잡을 테니까 좀 낫겠죠. 근데 앞에 보통 8같이 이렇게 공간을 주면 공간 8자보다 그러니까 한글이면 4자까지겠네. 4자보다 더 크게 나오면 뒤로 정렬되잖아요. 이게 8S가 8칸을 확보하고 오른쪽 정렬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앞쪽에 여백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앞쪽에 마이너스 8S에서 앞쪽에 이제 그러니까 왼쪽 정렬 사용하겠다. 8칸 확보하고 왼쪽 정렬 사용하겠다. 하고 앞에 여기 조금 띄울게 너무 딱 붙었으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여백은 잡되 앞 정렬을 쓰겠다는 겁니다. 이러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애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학번은 학번도 커야 되죠. 보통 뭐 8자리 이렇게 나올 테니까 좀 여백이 좀 크게 나가게 학번도 10 정도 주는데 앞정렬 쓸게요. 예, 이 정도 주고요. 그 다음에 국어는 요 애들 사이 살짝 떨어지는 게 낫겠죠? 하고 여기 국어 성적 이런 건 3 성적은 뒤에 맞춰야지 보기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뒷정렬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정렬 사용할게요. 사실 여기에 아마 공백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왜냐면 성적 3자리밖에 안 되니까 총점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성적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예백 잘 맞춰야 되는데 여기 총점도 3자리 나오겠죠? 국어, 영어, 수학밖에 안 되니까 한 300점대 최대 300점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은 소점 두째 자리까지만 나올게 실수니까 그래서 6.2F 이렇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보면 학번까지 이름하고 학번은 제대로 들어갔는데 국어 앞에 여백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겠죠. 국어가 많이 뒤로 가야 되겠네, 그죠? 국어, 영어, 수학 총점도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시간 다 잡아먹겠는데? 뭐 어차피 한 번은 봐야 되는 거니까. 아이고, 그쵸? 이것까지 없었다면 시간 엄청 걸려. 이게 국어가
더 뒤로 가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여백이 안 밀려가는 게 이유가 있네요. 이게 좀 보세요. 성적이 또 딴 거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하면 이 공백 크기가 지금 같아서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 거지만 사실 공백이 많이 안 밀려가는 게 이게 굴림체 때문에 그렇거든요. 굴림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글꼴 한번 바꿔보면 확실히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공백이 되게 작게 처리돼서 이렇게 공백을 밀어도 공백이 잘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많이 밀었는데도 이만큼 안 밀려가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공백을 지금 이만큼 밀었는데 해보면 거의 안 밀려갔거든요. 지금 얘들이. 그게 이제 공백이 폭이 작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들 때 P 컨트롤, 얘가 반환하는 값이 자기 컨트롤거든요. 요걸 만들고 나서 1011번으로 파인드 해도 되는데, 파인드 컨트롤 해도 되는데, 이 함수 반환 값이 컨트롤 주소기 때문에 바로 받은 다음에 그 글꼴을 바꿀 수 있어요. 글꼴을 바꾸는 게 set 컨트롤 폰트. 글꼴은 그러니까 컨트롤을 지금 우리가 만든 컨트롤의 글꼴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P 컨트롤에 굴림체로 갈게요. 굴림체 하고 크기는 12 정도로 하겠습니다. 얘는 엄청 큰데 그죠? 얘는 20까지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 11로 했습니다. 또 크기를 바꿀 수도 있어요. 일단 11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훨씬 더 뒤로 갔죠. 확 한 번에 밀려갔죠. 그러니까 그만큼 굴림체는 모든 이 체가 붙은 글꼴은 폭을 다 동일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공백도 글자 한 개만큼씩 먹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뒤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마 여백 맞추시는 게 훨씬 편할 거예요. 글자체는 똑같은데 폭만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제가 이렇게 많이 밀었는데 한 두 칸만 돼도 아마 아까 국어를 많이 밀었는데도 못 따라갔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국어가 딱 한 칸 밀었는데도 이만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맞출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영어는 한 칸 앞으로 당겨야 되겠네요. 너무 뒤로 갔어요. 수학도 한 칸 넣어야 되고, 이거 한 칸만 당기면 되겠는데요? 그럼 이거 한 칸만 당기면 양쪽 다 당겨오니까, 그죠? 그리고 총점을 제가 못 봤네요. 아유. 예, 이렇게 불편합니다. 여러분들 불편한 거 보여드리려고. 저는 많이 해본 사람인데도, 그죠? 국어, 영어, 수학. 그죠? 이제 잘 들어가네요. 그죠? 예, 이렇게 들어갑니다. 총점은 한 칸 정도 들어가야 되고, 평균은 또 한 칸 들어가야 되니까, 아이고, 잘못 눌렀네. 총점 한 칸, 평균 한 칸. 이거 없으면 엄청 불편합니다. 제가 이거 올려드릴까요? 실행 파일? 제가 이거 나중에 2232에다가 실행 파일 같이 테스트 해보시라고 올려놓을게요. 이거 처음 하시다 입력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예, 맞았습니다. 아이고, 딱 맞았네요. 이것도 하다 보면 스킬이 생겨요. 맞추는 스킬이. 평균은 한 개 뒤로 가주는 게 더 나을 것 같네. 총점보다. 총점은 그대로 있으면 될 것 같고, 평균은 한 개 더 가는 게. 왜냐면 앞에 자릿수가 더 길게 하면 안 나오는구나.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애매하네요. 뭐 그건 나중에 바꿀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할게요. 예, 이렇게 하면 이제 성적이 계속 바뀌면서 이렇게 테스트 해볼 수 있죠. 테스트할 때 이렇게 하시면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간단하게 우리 보통 이제 콘솔에서 성적 처리 예제 많이 하는데, 국어, 영어, 수학 받아서 총점하고 평균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하는데, 제 두입 강좌도 보면 이제 연결 리스트 갖고 성적 처리하는 거 나오잖아요. 안 나오나? 아니면 제 블로그에 예제가 있는데, 콘솔 예제할 때 보면 막 연결 리스트 쓰든 2차원 배열을 쓰든 막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작업을 이 리스트 박스 컨트롤이 다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윈도우즈 프로그램 처음 하게 되면 리스트 박스하고 굉장히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리스트 박스 다른 컨트롤들은 자료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리스트 박스는 더블 링크드 리스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뭔가 데이터를 관리하려면 그 자료 구조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그냥 리스트 박스가 알아서 해줘요. 문자를 기준이긴 하지만. 그래서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자를 기준으로 자료 관리하지는 않죠. 뭐 웹이나 뭐 이런 스크립트 언어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보통 바이너리 형태로 많이 관리하기 때문에 구조체를 많이 쓰죠. 근데 지금 구조체가 아니라 좀 보시는 것처럼 문자로 이렇게 관리를 했잖아요. 근데 요거 이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칸 맞추기가 극강의 난이도가 되죠. 나중에 또 데이터 쓸 때 이걸 또 잘라 써야 되는데 그것도 엄청 불편하고요. 그래서 구조체 단위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안 하고 출력을 직접 제어할 수 있어요. 좀 더 멋있게 하려면 사용자 봤을 때 지금처럼 모든 색깔이 동일하고 칸도 딱 저렇게 나오는 글자도 안 이쁘고 뭐 그 요런 거 좀 불편할 테니까 좀 더 프로그램답게 바꾸는 작업은 제가 연결하는 강좌에서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저렇게 편파일률적으로 저렇게 성적이 안 이쁘게 안 나오고요. 훨씬 더 멋있게 나올 수 있게 제가 작업을 더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거 하려면 좀 불편하더라도 이 방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습을 좀 하시고 좀 실습을 많이 하셔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간단한 소스잖아요. 지금 소스가 60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엄청 간단한 건데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한 4-5번 안 보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반복을 하시고, 요런 표현도 안 쓰게 되겠지만 연습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새로운 기술들 썼을 때 왜 써야 되는지 좀 더 명확하게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이 실습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